금융치료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경제 솔루션 재테크 솔로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융치료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이 녹록치 않으신 분들, 뭔가 재테크를 통해서 내 가정 경제를 더 일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경제 고민, 재테크 솔루션을 책임지는 재테크 솔루션 로드 몬스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솔로몬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계 떠오르는 머니몬스터 이강 희강모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머니몬스터 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길잡이가 돼줄 재테크 몬스터 손희애 희애모님, 어서 오십시오. 자, 저는 그럼 역할이 뭐냐?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이 이끌어가는 MC이기도 합니다만, 역시 저도 나름대로 사업을 많이 좀 해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 경제 몬스터를 자처합니다. 현웅몬입니다. 예. 자, 아유,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종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e invisible girl, she's trying to change the world. She's the superhero that you might need. Oh, invisible girl, not doing 아, 카페가 너무 예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위치에서 우리를 봤을 때 스튜디오 같아요. 진짜? 이게 이제 촬영용 스튜디오. 맞아요. 일부러 이거 혹시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마련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고. 그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인테리어 이렇게 잘했지? 인테리어 컨설팅을 받으셨나? 아니, 그건 아니고 네. 평상시에 저희가 자료 수집도 많이 해놨었던 것도 있었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꾸미면 공간을 손님들이 좋아할까 이걸 엄청 많이 고민했었어요. 직접 하신 거예요, 인테리어를? 네네. 에? 그럼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는 남편이 내신 거예요? 아내가 내신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는 이쪽이고 이제 저는 그림은 그리고? 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쪽이고 저는 손으로 두뇌고 손발 수족이구나. 아니, 근데 두 분이서 그럼 처음에부터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딴 거 하다가 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회사 다니시다가 이제 자영업으로 이제 전향을 하셨는데 네네. 그걸 계속 봐왔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저도 나중에 막연하게 회사 다니다가 나중에 네. 창업을 꿈꾸게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취직을 했었던 거예요? 네,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빨리 창업을 해보자, 젊었을 때.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빨리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결혼하기 전에 같이 애인 사이? 네, 애인 네, 사이였을 같이 때. 창업을 하셨구나. 지금 횟수로는 5년 차 들어간 것 같아요. 5년 차. 오래 하셨네. 오, 4년 차. 5년 차. 여기 투자한 거는 초기에 세팅할 때. 아 초기에 세팅. 네. 초기에는 3천, 4천? 에? 그때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열악했어. 없는 살림을 계속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네. 뭐 바닥도 그냥 맨 바닥 같은 바닥인가요? 아니 그냥 세멘트 같은 그런 바닥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차리고 바닥은 좀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막 던지시네요. 의욕이 앞섰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3천으로 기본적인 것만 다 네, 세팅을 하셨구나. 그쵸. 네.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한 거네. 네, 예쁜 맞아요. 카페로. 네, 두 번, 점점 2차. 늘리고. 네. 야, 그 3천에 카페 하나를 만든다는 건 진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진짜 열악했어요. 처음에는. 네, 많이. 내가 봤을 때 바로 코로나 직전에 지금 창업을 하신 건데 거의 5년이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야 3천이면 진짜 너무 싸게 일단 시작을 하셨네. 이 자리에다 한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 지금 이제 5년이 돼가고 계속해서 여기다가 더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해서 더 카페를 예쁘게 이제 욕심이 나니까 꾸리셨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흑자로 계속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흑차로 됐고, 저는 네. 됐고, 네. 다달이 걔도 일정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래도 마이너스 적자는 보지 않고 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키워드가 적금 몬스터였거든요.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게 그래서 아까 세이브된 것 때문에 적금을 들었다는 얘기인지 왜 적금 몬스터지? 키워드가? 일단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재테크, 관리라는 게 뭐 전체적인 걸 다? 네, 같이 이제 투명하게 보고는 있는데, 네네. 제 이름으로 된 이제 통장에다가 네. 그 여러 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적금을 들고 있어요. 아, 적금 통장을 여러 개를 네네. 그리고 뭐 단기도 우리 있고. 예나 네. 씨 이름으로 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네. 다 본인 이름으로. 네,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하고 있어요. 개명은 안 했으면 거듭 사과드립니다.
변함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몇 이번에 개예요 적금 통장이? 지금은 3개로 4개? 4개 적금이 원래는 몇 개 줬는데 그러면? 시작은 하나 놨겠지 뭐. 아니요, 그전에는 2개인가 3개였던 것 같아요. 시작은 근데 이제 해 동기였다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 더 네. 빌렸어요? 네, 이번에 청년 적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하나 더 하게 됐어요. 청년이세요? 네, 아직까지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아니,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청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려드리려는 거야. 시청자께. 우리가 청년 적금 그러면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안 한 사람을 많은 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네. 여기서 청년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나이가 뭐 만 40세까지라든지 뭐 이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지. 네네, 맞아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내가 그런 거죠? 딱 친 거지. 그래요. 이분들이 그렇게 안 보인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예, 네, 아까 맞아요. 자녀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맞아. 그래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적금이라는 게 된다. 맞아요. 이것도 정보라는 거죠. 네. 그 수입의 몇 %를 적금에 드세요, 보통? 아기를 낳아가지고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거의 한 80%? 에? 80%? 정말 많이. 수입의 80%를 적금 든다고요? 네,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아기가 있는데? 그럼 아기 없을 때 100%였어요? 아니, 더 많이. 90% 정도 네, 했어? 그런 것 같아요. 뭐 먹고 살아요? 저희요? 고기 먹어요? 아니, 이슬.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수입의 거의 그런 80%를 적금을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따로 지출 뭐 어디 여행을 갈 수 없고 일단 여행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고. 왜냐면 20% 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적금을 여러 개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단기 적금을 들어요. 그게 네, 그거가 이제 끝나고 네, 나면 카카 뭐 그거 끝나면 그 모아서 그걸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여행 적금 같은 게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아 요거 자기야 요거 모일 때까지만 참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고 맞아요. 열심히 일하자. 맞아요. 이거 아. 언제 만기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거 나한테 주는 어떤 선물이고 끝이 보이니까 단기로. 이게 장기면은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하나 있고 단기 있고 이제 부가세 이제 가게 운영해야 부가세 되니까 신고? 부가세 부가세 적금 또 하나 해놓고. 야 굉장히 꼼꼼하시네. 이렇게. 저도 준비하다. 그럼 자 그러면은 뭐 솔루션이 뭐가 필요할까 싶은데 그래도 저희 공식 질문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살이는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쪽으로는 잘 가고 있는 잘 가고 있다. 방향성은 괜찮다.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없다. 네. 지금까지 온 길에. 맞아요. 그리고 이 카페 덕분에 살림살이도 나름 괜찮다. 네. 맞아요. 그렇게 평가해도 네, 네. 될까요? 앞으로도 다른 쪽에는 시선을 돌리지 않겠다. 뭐 확답은 못하겠지만 네 지금 문제로서는 네, 현재로서 만족한다.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편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저에게 받고 싶은 솔루션이 뭡니까? 재테크는 어떤 쪽으로? 아까 보니까 적금은 있고. 네. 지금 저희가 재테크를 딱 하고 있는 게 네. 보험? 네, 그런 쪽으로는 아예 그냥 무지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노후를 어떤 식으로 또 계속 발전을 해야 될지 비슷한 이런 얘기를 네. 하는구나. 자, 이건데 적금의 왕, 적금 몬스터 우리 김연아 씨 80%를 무려 적금에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재테크 방식으로 괜찮습니까? 다른 방식도 있는지. 왜냐면 요즘에 이자 같은 거 이렇게 높지가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좀 올랐지만 네네. 여기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어떤지. 아니 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근데 뭐 다각도에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도 그렇지,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도 공부다 보니까 저는 뭐 몇십 %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본인의 어떤 또 네. 주관이 있으니까. 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항상 적금만 할 수는 또 없을 수 있으니 그렇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소액을 연습 삼아 뭐 예를 들어 나는 한 달에 10만 원을 꼭 주식에 한번 넣어보겠어. 뭐 혹은 펀드에 한번 넣어보겠어.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세요라고 찝어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이어도 아주 소액이어도 괜찮으니까 저는 진짜 내가 연습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또 이제 모바일로 어플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증권사의 어플이라든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좀 저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 있죠? 있죠. 그러니까 보험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아요. 이걸 근데 제대로 들었을지 이게 지금 적정한지. 네, 이런 게 참 고민이네. 없어요. 알 수가 알 수가 없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단 가족이 일단 들어가는 보험료가
아까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 돈 정도 된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아까도 한 10한 보험 10몇만 원. 10몇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기 같은 경우는 5만 원. 아까 5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아기가 몇 살이죠? 지금 8개월. 8개월. 아니, 그냥 8개월. 네. 이제 8개월이면은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인 보험료는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비싼 편은 오. 아닌데 일단 뭐 제가 정확한 증권을 봐야 알겠지만. 아, 안타깝다. 증거로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 증권 오늘 혹시 몰라서 갖고 네? 왔어요. 혹시 A형? 네. MBTI 혹시 J 아니에요, J? 맞아요. 지금 남편 거랑 다 가져온 거예요? 네. 야,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촘촘해. 모든 일단- 걸 관리를 이분이 다 하시는구나. 이거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치아보험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치아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 내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늙고 이가 빠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치아보험을. 근데 치아보험은 그렇게 가입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치아보험은 거네. 치아보험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보험 중에 만약에 뭐 80세든 90세든 만기가 있고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입을 해서 나중에 그때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이 먹을 때까지 보장을 받는 거니까. 근데 너무 젊은데. 지금 판매되는 보험 중에 치아보험 중에 갱신형이 아닌 보험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네. 치아가 안 좋아서. 이거는 가입을 하셨을 때는 나는 한 2년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나 틀니 브릿지 보철 치료를 받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네. 이 나이지만 저도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하나를. 네. 신경 치료를 했는데 그 치아가 깨지는 바람에 네. 다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기 때문에 걱정해서 그러면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가입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네, 가입을 잘 하신 겁니다. 가입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노파심에서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저희 아내도 그런 노파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왜냐면은 그건 적금이 없거든요. 네. 지금 적금 안 들었거든요. 치아 적금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가입을 못 가기 하셨다 그러면 네. 잘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네. 아니, 나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젊은 분들이 치아가 네. 손상이 오는 거 별로 없는데 오, 이 특수한 예, 진짜 맞아요. 좀 약한 네, 편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러네. 치아보험 가입한 사람들을 보면 네. 나중에 늙어서 이빨 빠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미리부터 가입해 아, 놔라고 이거 중요한 해서 정보네. 의외로 잘못 알고 가입하신 그러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치아보험. 중요한 정보, 중요한 정보. 네. 예. 근데 치아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젊었을 때 2년이나 그러네. 2, 3년 후에 내가 임플란트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가입을 한다. 그만큼 잘못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일단 치아보험은 패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지금 봤어요. 하나 네. 봤는데 이게 보니까 네. 제가 이런 경험이 정말 많지 않은데 네. 여기서는 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진짜? 다 잘 가입하신 거예요. 와. 근데 내가 지금 어디가 혹시 고민을 하신 거 아닌가? 어머. 그러면 지금까지 잘 가입을 했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도 필요한 보장을 위해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추가로 가입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있어요. 있어요. 아, 그거 당연히 그거는 그러니까 있는데 좀 약한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은 잘 돼 있는데 네. 당시에는 판매되지 않았었던 보험들이 있거든요. 그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은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단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가입할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일단 적금이 한 80% 먹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뭐 가족이 아프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더 가입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너무 비싸게 할 필요는 없다. 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이미 잘 돼 있다. 가입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버릴 건 없다 현재. 일단 딱 보자마자 처음에 일단 문제가 있어요. 이 보험 가입을 하셨을 때 이 상품 자체가 3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네,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희가 직접 알아보고. 가입 본인이 회사에 통한 게 아니고. 네, 네. 알아보고 하셨어요? 네,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보시고 그거는 잘못 알아보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입하셨을 때는 어찌됐건 뭐 30살까지
나름대로 선택을 하셨었던 이유는 그래도 일단 보험료가 싸고 따라서. 없었던 병이 뭐 새로 생기기도 네. 하고 예전에는 보장이 작았으나 나중에 커질 수 커지기도 있고 하고. 하니까 그때는 30세까지만 일단 태아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들 나오면은 더 새로 갈아타라. 네.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지라는 생각이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솔루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냐? 이거를 아셔야 돼. 지금 애기 좀 건강하죠? 네. 아직까지 건강하고 앞으로도 물론 건강할 거예요. 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건 나중에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을 줄 모르거든. 근데 아기가 혹시라도 나중에 아파서 보험금 청구가 많거나 심각한 질환에 해당이 되면 30살 이후에 보험 가입이 안 돼요. 애기가 아팠던 경력이 그거를 아셔야 돼요. 아. 과거에 아기가 아파서 보험금 청구한 기록이 많으면 그때는 돈을 억만금을 내고 가입을 하고 싶어도 인수해주는 보험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가입을 할 때 애가 아무리 많이 아파도 보험사에서는 보장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험 기간은 무조건 긴 길게. 거를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잘못된 정보나 몰랐네. 약간 그릇된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다른 뭐 온라인 쪽으로 많이 알아보고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가입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아기가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험은 가능하면 정리를 하시고 보험 기간이 긴 걸로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자, 한 말씀 소감. 이 보험을 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나 그렇지. 이런 게 네. 너무 생각만 하고 없었는데 있어요. 할애를 해야 되니까 특히 태아보험도 너무 걱정이었는데 오늘 솔루션을 얻어서 속이 좀 시원합니다. 네. 평소에 되게 알고 싶었던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많이 깊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가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좀 젊으신 분들이나 네네. 그런 분들한테도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발 멘토를.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되는데 키워드가 이번에는 뭐가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5억 대 15억? 5억도 꽤 크고 15억도 그러니까요. 큰데 다 큰 돈인데 혹시 이분이 5억을 넣어서 세배로 불렸나? 뭐지? 충분하다. 오늘 투자에 성공해서 나 자랑을 하겠다. 그러니까 5억을 넣었는데 15억으로 튀겼어. 뭐 이런 얘기 아닐까? 뭐 어떻게 추측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번 5억과 네. 해충에서 번 15억 어느 게 더 소중하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일확천금 15억과 땀 흘려 번 5억. 5억하고 그 가치가 어떻게 다르냐?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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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Wait anymore. Our love is just the beginning. Our iris spread out. 자,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원 남문 로데오 시장에서 그 제빵 공장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예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장예원 아나운서가 부캐가 제빵업이네. 네, 본캐는 아나운서, 부캐는 제빵업. 네, 그러니까 공장도 있고 네, 이걸 판매하는 판매장도 있고. 맞습니다. 여기 이제 판매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 뭐 진짜 빵 분야에 있어서 대가식인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네. 저도 사실은 평범한 주부였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좀 지속하고 싶어서 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네네네. 이제 막연히 좀 제가 제빵 네. 자격증을 따게 되었고 네. 그걸로 지금까지 창업해서 지금까지 7년 차 창업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다가 네. 오븐에다 빵을 우연히 구웠는데 아이들이 엄마 천재 같아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시게도 그런 건 아니었고, 저랑 같은 이제 또래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먹어도 좋고 만들 때도 재미있는 빵이 우리 적성에 잘 맞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는 홈베이킹도 한 번 안 해봤던 진짜요? 요리에도 소질이 없는 빵을 좋아하세요 사람이었는데 원래?
먹는 것만 좋아했죠. 그러니까 빵을 좋아하시면 네. 가능하죠. 맞아요. 네, 음식 맛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대충 해도 그 맛을 내려고 노력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음식을 못 하거든요, 요리를. 근데 나보고 뭐 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MSG를 쓰든 뭐 하든 건강하진 않을지라도 그 맛은 내게 해. 왜 먹어봤으니까. 애정이 있으면 네, 맛이 다 먹어봤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일단은 요 공식 질문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살림살이는 현재 괜찮으십니까? 사실은 네. 온라인으로도 많이 온라인 팔다 판매. 보니까 네. 코로나 때는 사실 완전 불필요했겠네. 잘 팔렸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네. 제품이 네. 이제 아이들과 이제 집에서 그렇죠. 케이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DIY 키트 이런 거다 보니까 DIY. 이제 집에서 코로나로 지친 아이들에게 체험 활동도 하고 교육적인 효과가 좀 있어서 네. 저희가 코로나 때는 그냥 저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오히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조금 더 경기를 타는지 저 요새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올 때 키워드가 있었어요. 네. 그게 5억 대 15억인데 이거 이제 유출하신 분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열심히 일해서 5억을 버는 벌었느냐 거하고 아니면 1억 천금에서 15억을 그렇죠. 벌었느냐. 투기성으로 투자를 해서 네. 15억을 가치. 벌었느냐. 그래서 5억과 15억의 대결이 아닌가 이런 약간 생각을 가치, 했습니다. 돈의 가치에 대한 그렇습니다. 얘기였고 네. 시에몬께서는 뭐라고 네. 하셨죠? 5억 버는 사업이 있고 15억 버는 사업이 있으면 뭐라고 당연히 하느냐. 이런 바보 같은 사장님 이미 당연하다고. 저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당연히 15억 버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투자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네. 너무 궁금하다. 5억 대 15억. 네. 뭡니까? 어떤 거냐면요. 네. 사실 제가 아까 공장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직원이 이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중견기업이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있는 공장 건물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비어있던 이제 폐건물. 네, 폐건물의 2층에 있는데요. 네. 시설은 좀 노후됐지만 저희가 어쨌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고 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네. 공간이에요. 네. 근데 거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오래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네. 그 공간을 매입하는 게 좋을지 그렇죠. 아니면 저희가 나도 모르게 그렇죠 했네. 그게 고민인데. 아니면 저희가 사실은 주문은 많지만 사실 캐파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이제 그 빵들도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정말 많이 투자를 해서 정말 번듯한 식품 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품 사업을 뛰어드는 게 맞냐라는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맛을 한번 보세요. 일단. 맛을 한번 보자고. 이분 죽을 것 같아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거. 멀리에서 계신 분들 뭐 온라인은 뭐 네네네. 저기 제주도까지 가고 막 다 가지만 네. 직접 방문한 고객 중에 진짜 이건 감동이다. 여기서까지 온단 말이야? 이런 분 계세요? 어디에 몰라? 집을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제 고객님의 어쨌든 항상 아니, 그래도 제 또 단골이라고 네. 오면 아니 어디서 네네네. 오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쵸. 뭐 멀리서도 오시고.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서울에서 일단은 아 서울도 멀 지역이네. 그럼요. 네, 강남에서 강남에서? 네, 요거 하나 가지고 그 다시 맛의 가시고. 거리 강남에서 맞습니다. 팁도 주시려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자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솔루션을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운수회사 있죠? 네. 버스나 택시 회사가 네. 왜 돈 벌었다고 생각하세요? 다 돈을 벌었거든요. 운수업 하는 분들이요? 정답은 네. 차고지가 있어서입니다. 버스를 세우려면 100대를 세우려면 그렇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심에는 못 사고 네. 도심 바깥으로 나가서 큰 땅을 사놓잖아요. 땅값이 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제조업은 부동산이라고. 아, 진짜로 이거는 약간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정석 중에 하나예요. 거의. 그 부지를 사놓으면 네. 건물은 나중에 거기다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건물은 오래됐으니까. 건물값을 가지고 땅값을 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편리하게 지금 보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것 같아서 그죠?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중에 확장성도 있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아까 5억과 15억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현실적으로 좀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5억과 15억. 아, 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의 투자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평수, 뭐 금액 이런 네. 거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중에 또 더 넓은 데로 가고 싶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사 비용도 들고 그렇죠. 또 이동을 하는 동안에 또 영업을 못 하시고 이런 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물론 투자 가치를 좀 중점으로 두신다면 당연히 이제 어디가 좀 호재가 더 높은가, 가치가 높은가 뭐 이런 걸 중점으로 봐야겠지만 뭐 그것 외에도 현실적인 요소들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령 뭐 비교해 보면 호재가 좋은 곳이 평수가 적고 뭐 좀 저렴한 곳이 평수가 넓고 뭐 이런 되게 반대의 요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호재만 보기보다는 평수, 가령 여기가 호재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평수가 작은 데를 예를 들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되게 얼마 안 가가지고 아 너무 좁아. 또 넓은 데로 네. 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 10명인데 사업이 확장되면 더 또 그렇죠. 직원을 많이 뽑으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뭐 평수 문제, 현실적인 비용들도 꼭 한번 네.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른 의견?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네. 이건 단순히 빵 공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 투자를 지금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용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율을 노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5억을 투자했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 투자했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땅 사서 막 올랐는데 나중에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돈은 벌었으나 상실감 있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일하지도 않았는데 네. 땅을 샀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올랐다 그러면은 네. 빵 먹고 배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사장님은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게 과연 정말 무리해서라도 나중에 어떤 건물이나 땅을 샀었을 때 그 이후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또 그만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예. 자, 아무튼 뭐 본인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데 네. 저희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떠세요? 네, 저도 네. 성급하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고심하고 이제 미래까지 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혹시 몰라요? 이거 네. 지금 강남에서도 오는데 강남으로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위치 자체가 완전 바뀔 수도 있고. 네. 자, 아무튼 이제 지금 저 뭐 그 현실적인 네.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 네. 장혜원 사장님, 장혜원 사장님의 현재의 재테크는 어떤지 한 5년 전에 네. 재형저축이라는 걸 오. 들었어요. 대형저축. 네네.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 근데 그건 예전에 제가 네, 예전에 맞아요. 지금은 없는데 네, 예전 저는 거거든요. 먼저 재형저축이 뭐예요? 예전에 있던 부모님들이 상품이라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언급하는 게 사실 의미가 아, 없어요. 네, 없어지는 네,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사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아니요. 어차피 다들 만들어 없어졌어요? 주셨어요. 한 7년에 만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기가 되고 났더니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했는데 2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은 7년에? 거예요. 네. 20%? 네. 그래서 세네. 너무 좋은 상품이다. 근데 네. 이제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없어진 거야. 맞아요. 왜냐면 은행사에서 네. 손해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이나 뭐 앞으로도 어떤 저축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저축에 대한 거 하나만 그럼 얘기해. 좋아요. 하나 딱 추천을 상품. 드리면 네. 저는 ISA 상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ISA?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IRA, IRP IRP, ISA 좀 우리 모르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 I 시리즈로 그러니까 ISA라는 게 이게 ISA. 상품 바구니 같은 예를 들어 이 접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ISA예요. 그러면 이 접시에 저는 적금도 담을 수 있고 ETF도 담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담고 싶은 상품을 이 접시에 한 바구니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상품을 왜 보통 은행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재테크들이 추천을 하냐면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세금 아예 안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그렇지, 그렇지. 3년이면. 네, 맞아요. 이제 수익에 대해서 이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오케이,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200만 원이 한 달에? 아니요, 이제 1년에? 네, 수익에 대해서만. 그때까지만 비과세고 네. 그 이후에는 오케이. 과세라 그렇죠. 이거죠. 그 상품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떼는 세금만 아껴도 너무 큰 괜찮네.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은 대형저축처럼 수익이 엄청 큰 상품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허점만 우리가 좀 잘 파고 그렇지, 들어도 그렇지. 굉장히 큰 이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ISA. 은행에 가서 ISA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증권사. 이 ISA 대상으로 이벤트를 되게 많이 아, 그거 찾아보면 되겠다. 이벤트를 좀 노려가지고 가입하는 것도 무시 못하고. 괜찮네. 저도 질문 하나 있어요. 오, 이거 질문 많으시다. 저 번호 따이겠네요. 이쪽으로 질문. 저한테 질문. 아니 번호를 너무 억지로 따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켜. 아니,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이렇게? 설에 네. 세뱃돈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뱃돈 한 기백 받았나 보죠? 아니요. 이때까지 모은 게 한 각각 50 정도 있는데 오유. 이 돈을 사실 네.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네. 아이들 이제
주식을 좀 해볼까 아이들 싶어가지고. 네, 아이들 이름으로 직접 해서 아이들이 뭔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전반적인 좀 지식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근데 사실은 은행을 못 가고 있어요. 이거를 증권 계좌를 만들어야 증권 계좌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요즘 세상이 정말 너무 좋아진 게 네. 인터넷으로 돼요. 맞아요. 아이들 것도요? 네, 인터넷으로 다. 근데 물론 이제 증빙 자료를 네. 따로 이제 사진 찍어서 제출은 하셔야 되세요. 모든 상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네, 네. 대부분의 상품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실 시간 없으셔도 그러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재테크라든지 보험 이런 거에 신경을 잘 쓰기 힘들더라고요. 궁금한 거는 저도 이제 아이 태어나고 나서 태아보험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지 해가지고 저희 두 아이 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임신했을 때 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임신했을 쌍둥이라서 때. 네. 태아보험이 비쌌어요. 맞아요. 위험 요소가 높아요. 맞아요. 쌍둥이가. 그래서 되게 비싸요. 태아보험이. 그러면서 낳고 나면은 그게 연결되니까.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납입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너무 건강해서 초등학생이 그런지 됐는데 네. 지금까지 그 태아보험을 그대로.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요. 아깝다. 죄송합니다. 아깝다. 나 이렇게 말이 계속 혼나오지? 아이들이 건강한 게 최고죠. 네, 너무 저희 입장에서 보험을 좋지만.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병원을 너무 안 가니까 좀 왠지 많이 보험 나가나?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나가는 거 괜히 넣는 건가라는 죄송하지만 두 생각도 아이에서 있고. 얼마 네. 정도 두 아이에서 한 20만 원 정도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데요? 꽤 세다. 태아보험이 그렇게 세요? 저희가 뭐 저축성으로도 하나 넣고 있고 보장성, 저축성 보장성, 네, 한 5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장성으로 넣고 나머지는 저축성으로 한 10만 원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사실 이 돈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아깝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재테크는 딱히 안 하지만 보험은 조금 네.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네요. 네, 보험은 이제 꾸준하게 한 번 들어오는 게 그렇지, 계속 계속 가니까 가니까. 신경 안 쓰고 사실 몇십 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초등학생에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성인이 될 텐데 제가 엄마로서 이제 어떤 식으로 보험을 바꿔줘야 하는지 뭐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냥 넣고 있으면 되는 건지 그래, 이거 되게 것들이 궁금하다. 궁금해요. 요건 또 여기 뭐 머니몬스터께서 그쪽 전문가시니까. 지금 일단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고 네. 근데 태아보험과 사실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태아는 말 그대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번호가 나왔을 때 가입을 하는 게 이제 어린이 그룹인데 가끔 이제 엄마 아빠들 중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차피 애가 태어나면 주민번호 나오는 건데 굳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싸게 가입할 필요가 있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아일 때는 가입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태어나서 하겠다? 그렇죠. 그거 위험하죠. 왜냐면 태아 때부터는 어차피 어떻게 계속 생각을 해보면은 태아 때부터 납입했었던 보험료는 아기가 태어나면 날아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뭐 뱃속에 있을 때 복중 태아 때 뭘 가입을 하겠어? 그냥 태어나서 내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얼마씩 뭐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네. 태아보험의 필요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이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기형아 검사를 다 해요. 맞아. 양수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 검사를 하는데 아무리 검사를 철저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가끔은 아기가 아프게 태어날 수 있어요. 아프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너무 슬픈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기가 아프게 태어나면 그때는 주민번호가 나왔어도 어린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태어나 버리면 이미 태아보험 아프니까. 그거를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병력이 생기면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보면 엄마들도 그렇고 아빠들도 그렇고 굳이 이걸 가입할 필요 없다. 괜히 돈 아깝다. 라고 해서 나중에 가입하려고 했었을 때 아기가 아프면 그때는 골치 가입 아프네. 자체가 안 되는 골치 거죠. 아프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기가 일단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가입해야 일단 태아보험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셨고 건강하시니까 얼마나 복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해보셨는데 좀 네. 답답한 부분이나 궁금한 게 좀 풀리셨나요? 사실은 바쁘다 보니까 네.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 지금은 짚어야 돼. 정말 좋은 타이밍에 네, 좋은 전문가분들 만나서 얘기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얘기 꼭 들으고 싶네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네. right now.
우와 이거 진짜 딱 MZ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아, 본인이 MZ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본인이? 이런 감성을 요즘 또 많이 가요. 역시 감성이 아니라 갬성. 감성. 나무는 그대로 살렸어, 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체 인테리어잖아요. 맞아. 좋아.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하는데요? 예. 근데 왜 느낌이 이렇게 뭐 준비하는 느낌이지? 아, 지금 오픈 준비. 아직은 아니, 이거 오늘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 원래 있는 거 그대로 다 꽤 오래된. 살려서 예. 실제 집인 거죠. 예. 아, 대표님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다. 역시 사업가답게 철저하게 이렇게 네. 예, 세트까지 준비를 해놓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편안하게 오늘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천생 사업가 재테크는 꽝! 요걸 이제 키워드로 저희가 봤는데 저랑 너무 똑같으신 게 아닌가. 네. 사업은 많이 하신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고 그래서 사업은 다 성공을 거듭하면서 오신 건가요? 좋은 경험으로 쌓였다. 나랑 똑같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갑자기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 말이. 예. 우리 굳이 얘기 안 해도. 예. 짠하네,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재테크는 해보시죠. 일단 이 질문으로 제가 공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공식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공식적인 질문. 살림살이는 괜찮으십니까? 어렵습니다. 전에도 카페를 했었는데 첫 번째 카페. 네. 예. 규모 있는 데로 옮기고 싶다. 두 번째도 카페. 네, 해서 조금 더 키워서. 두 번째 카페가 여기.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사업 장소고 예. 세 번째 또 딴 데 카페가 또 있어요? 네. 거기는 주택은 아니고 오래된 건물. 이분이 보니까 CPR 전문가네, CPR 전문가. 그쪽으로만 재테크하시네요. 그러니까. CPR 전문가야, 회생 전문가. 아니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 되게 전문가스럽거든요. 예. 왜 어렵다고 하시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좀 계획을 허술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게 작은 일 있어요. 같은 거. 예. 장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고 뭐 예비비를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도 이제 거의 다 썼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막 충당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 빠듯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서 그쪽으로 갖다 쓰면서 메우기가 급급한 어떤 이런 상황이 신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비비도 거의 바닥이 난다고 하시니까 재테크를 통해서 좀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재테크는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축 그리고 보험. 저축, 보험. 네. 일단 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네네. 요즘에 저축 어때요? 일단 저는 개인 사업자이시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든 네. 법인이든 네. 우리가 저축하면은 사실 노란우산공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노란우산공제 네. 듣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혹시 하고 계신가요? 네. 오 진짜? 하고 계세요? 노란우산공제가 뭔지를 알고 계시나 봐. 정확히. 노란우산은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노란우산공제라는 이름처럼 뭔가 우산이니까 뭔가 좀 가려줄 것 받쳐주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처럼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노란우산공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요거 외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금융상품, 적금이나 네네. 뭐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하나 정도 상품으로 추천을 하나?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IRP 상품. IRP? 네, IRP. 이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IRP? 맞아요. 네. 직장인들이 되게 많이 가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세 혜택,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퇴직연금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이 상품도 같이 이제 추가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가입을 하시면 이거는 복수가 가능해? 맞아요. 예를 들면 노란우산공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만들어도 이게 둘 다 절세가 되는 거야? 맞아요. 절세미인이네.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왜냐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잖아요. IRP는 세액공제. 다르니까 이게 공제 혜택도 그렇고 그러네. 한도도 소득에 대해서 공제되는 거하고 네. 세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거하고 다르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절세를 양쪽에서 잡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사실은 우리 사업자들은 세금만 좀 덜 내도 정말 숨통 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절세잖아요. 진짜. 맞아요. 아우 뭐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셨네요. 희애몬께서. 네. 자 그럼 본인이 개인적으로 네. 우리 몬스터즈에게 궁금한 게 혹시 있습니까? 보험 상품을 음. 몇 개를 가입을 했는데 아 몇 개라고 하면 복수네요 이것도. 예. 근데 그 중에 몇 제가 개 정도나? 연금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거지. 몇 개나 있는데 지금? 2개는 두 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두 개는 확실하고 아내는?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하나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세 개는 확실한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머니 몬스터께서 네. 머니 전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또 제가 또 정확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네. 한 달에 지금 납입하는 보험료는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충 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대충. 자동이체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대충. 2개 합쳐서 17만 원, 18만 원? 18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 것까지 아내분 같이 한다 거죠. 그러면 아내분 한 10만 원 정도 되나요, 보험료가? 아니요. 아내는 3만 원, 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0. 이 보험이라는 거는 원금이 보장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내가 보장성 보험이니까. 보장을 위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자동차 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보험, 자동차 종합보험을 이제 가입을 했어요. 어차피 1년 단위니까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1년 만기가 끝난 후에 안 돌려주잖아. 사고가 없으니까 자 냈던 보험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돌려주겠습니까? 내가 보장을 산 거잖아요. 그렇죠. 내 차가 뭐 뽀개질 수도 있는 거고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것처럼 위험 보험료로 빠지기 때문에 100% 순수 소멸성 보험이 자동차 보험인데 지금 같은 보험은 막 사망보험도 들어가 있을 테고 뭐 암진단비도 들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보장 보험료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종신보험은 아니죠? 종신보험 하나랑 뭐야 나 툭 던졌는데. 그렇죠. 야 이거 맞췄네 내가. 아니 근데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종신보험들은 많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 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한 아니 번도 지금 나이가 어린데 종신보험은 이 나이 때 들었으면 이제 얼마나 부어야 돼? 그 안에도 이제 보장들이 있으니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신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사망보험금으로 빠지는 보장보험료가 가장 큰 게 종신보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사망에 대한 대비 또 결혼까지 하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남겨진 가족한테는 사망보험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 있는 보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 나이가 15세만 넘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필요할 수는 있는 보험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15살, 16살 먹은 애들조차도 사망보험금을 1억씩, 2억씩 넣어서 종신보험 가입하면 15만 원, 20만 원씩 나오는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는 종신보험이 필요하냐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험은 일단 매달 20만 원 정도씩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최하 20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4,800이라서 큰 돈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필요하지 않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가입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장님도 이제 아내분하고 나중에 증권을 다시 한번 보셔서 그래, 중요하다. 이게 불필요한 보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가는 것만 막아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네. 혹시 이 외에도 우리 저 몬스터스들께 궁금한 점 있으세요? 좀 궁금했던 2가지는 많이 해결됐고 해결됐고. 일단 절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고 자영업자들이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네네.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리고 몇 마디 안 들은 것도 되게 딱 핵심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좋았습니다.